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5월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면 오랜만에 다녀온 나들이나 등산 후 허리나 무릎에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넘겼던 통증이 척추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통증을 방치하면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들이 후 찾아오는 허리 통증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연휴에도 생방송을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오늘도 문의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연휴 기간 동안 혹시 척추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술적인 치료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요, 저희가 연휴에도 문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연휴가 끝나려고 하니까 괜히 더 몸이 찌뿌듯한 느낌,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척추가 보내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척추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네, 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천미추 이렇게 여러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가운데 큰 통로가 척수나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중심 척추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신경 가지들이 빠져나가는 신경공, 추간공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척추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의외로 대표적인 질환이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질환들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대표 질환 두 가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우선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척추 내로 신경들이 다니는 통로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그 내부에 있던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저렇게 하얗게 동그란 신경 통로가 넓은 그런 것인데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의 두 MRI 영상은 좁아진 신경 통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것이 점점점 불편해지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병이 되겠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선을 표시한 부분이 바로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큰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저 부위에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려서 힘들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짚어봤고요. 척추가 우리 몸에 길게 기둥처럼 뻗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증 부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허리에 예를 들면요. 허리는 이제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천추 1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 부분들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허리에 어디에 문제가 있지라고 이제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좀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허리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좀 추측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허리 5번,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꼭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척추 문제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TV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치료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허리가 아프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겁먹어서 병원을 찾기 어렵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허리 치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이 단계적 치료입니다. 척추 질환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1단계와 2단계, 3단계에 걸친 여러 치료들을 받게 되니까요. 아프시면 바로 수술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단계 치료가 그런데요. 1단계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고요. 빨리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1단계 치료를 거듭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네. 그럴 때는 이제 다음 단계인 2단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가 되고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리 이런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거듭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 네. 이 3단계 수술적인 치료에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취한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허리가 아프시면 약부터 먼저 드셔보시고 또 물리치료도 받아보시고 호전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 주사입니다. 이건 간단한 주사 치료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주사 치료인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 때문에 만성 통증이 발생하고 이럴 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손상 부위에 이제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영양분 공급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손상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강화가 되어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를 이용해서 허리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휴가 끝나면서 입원이나 수술이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증식 주사는 간편한 치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식 주사는 말 그대로 증식 주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사 바늘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무척 안전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내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자연 치유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근본적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거듭받으면서 그 치료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치료입니다. 네. 실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셨던 분들 효과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바로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됐는데요. 한 통증을 1년 정도 겪으셨나 봐요. 네. 화면에 보시면 우리 60세 어머님이신데요. 1년 전부터 이제 허리도 아프지만 양쪽 다리도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허리 MRI가 되겠고요. 자세히 보시면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그 부위에 협착증이 생겨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네.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았지만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뭐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 고정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치료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요. 한 차례, 두 차례 치료가 거듭되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 내려가듯이 뚝뚝뚝 떨어져서요. 6회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지금은 처음에 그런 통증들의 한 8, 90%가 좋아져서 지금은 약간의 불편감 정도만 있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아마 허리 통증 갖고 계신 분들 허리를 굽히면 조금 통증이 괜찮아진다고 해서 또 걸을 때 쉬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 척추에서 우리에게 보내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오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